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에서 정규직 현장 관리자로 근무했던 황인수 씨. 세무사 시험 준비를 위해 회사를 그만뒀다가 2022년 11월부터 일용직으로 다시 취업해 일과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나이가 먹어갖고 이제 공부만 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쿠팡 이제 알바라도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다녔죠. 일용직으로 일한 지 1년 5개월이 지난 지난해 4월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면서 퇴직금을 신청했는데 지급 대상이 아니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쿠팡은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일했으면서 사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력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사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은 빼고 퇴직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바뀌었다는 통보였습니다. 말도 안 된다. 원래 법적으로 주기로 돼 있는데 일용직 노동자들도. 저는 그래도 나름 꾸준히 많이 나온 편이기 때문에 난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난 2023년 변경된 쿠팡의 취업규칙.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할 경우 후회적으로 퇴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은 임금 후불적 성격으로 임금의 일부를 적립했다가 나중에 목돈으로 주는 것 방식이거든요. 이게 시혜성이 아니라 우리 그 노동법에 따르면 이게 당연히 지급돼야 될 인건급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1년 넘게 일했어도 사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근무 기간을 산정한다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황 씨의 퇴직금 지급이 거부된 것도 이 리셋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느라 사주 평균 주 15시간을 못 채운 시기가 중간에 2번 있었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이렇게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 그리고 회의를 개최해 찬반 의견을 교환할 충분한 기회를 주도록 판례로 명시했습니다. 쿠팡이 이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며 고용노동부에 자료를 제출했고 취업규칙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2023년 5월경 1개월간 평균 일용직 노동자 수가 9,137명이었는데 이보다 많은 9,277명에게 동의를 받았다며 이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 1차 수사팀은 이 숫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23년 4월과 5월에 쿠팡이 고용했던 일용직 근로자 수는 각각 모두 5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쿠팡의 설명대로 9천여 명의 동의만 받았다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셈입니다. 하지만 2023년 당시의 고용노동부는 별도의 확인 절차도 없이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허가해줬습니다. 절차적으로도 그냥 쿠팡 측이 제출한 자료만 보고 한 거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무슨 이유인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 표면적인 수치, 몇 % 동의했다더라 라는 그 동의 명부 이런 형식적인 면들만 보고 판단. 실제 당시 근무했던 노동자들에게 물어보니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설명 자체를 듣지 못했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애초에 그 설명회 자체를 연 적이 없어요. 설명회를 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명을 할 수가 없었고, 저희 공장센터에서는 어찌한 서명이나 뭐 게시판에 공지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 누구도 사인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 비중은 전체의 30%를 웃돌 정도로 높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그만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일용직이라고 하지만 하는 일도 업무 공간도 상용직과 다를 게 없다는 게 쿠팡 노동자들의 주장입니다.
저희는 이런 얘기 가끔 해요. 이제 상용직 쿠팡 상용직 계약직은 5번 나오는 주에 5번 나오는 일용직이다 뭐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해요. 네. 하는 업무는 똑같아요.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도 사원 번호와 유사한 원 바코드, 즉 휴대전화 뒷번호 8자리로 된 번호를 부여해 체계적으로 노무 관리를 해왔습니다. 원 바코드를 토대로 기록이 좋으면 계속 일을 시키고 반대로 문제가 있으면 일을 시키지 않아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관리자 말을 잘 들었냐? 관리자 허락하에 물 마시러 갔냐? 화장실 갔냐? 관리자한테 말대꾸하지 않았냐? 인사팀한테 대들이진 않았냐? 이런 게 이제 주된 등록 사유가 되는 거죠. 쿠팡이 작성한 일용직 제도 개선 문건. 쿠팡 스스로도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쟁점이 될 경우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방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이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은 고소도 하고 진정도 해봤지만 그때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로감독관이나 검사나 이 심판자들이 역할을 잘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해서 이제 자기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을 텐데 이게 법의 취지가 맞는 거냐 아니면 법을 일탈한 거냐는 좀 선언을 해주고 너 잘못했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쿠팡을 무혐의 처분하자 황인수 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습니다. 문 부장검사의 폭로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쿠팡 측은 최근 황인수 씨에게 연락해 퇴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황 씨는 쿠팡의 위법 여부에 대해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바로 거절했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몇만 명, 몇십만 명의 또 일용직 노동자들의 이제 문제가 되니까 지금 와서는 포기할 수가 없죠.